예, 안녕하십니까. 네, 같이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그 부모님들은 그 대학 설명회 다니다가 학원 그 고시 설명회 오면은 학생들도 좋고 해서 이제 낯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이 고시는 잘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개별 상담을 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매주 이렇게 설명회를 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개별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제 한꺼번에 모아서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어쨌든 잘 오셨고 고시는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하셔야 되는데 잘하는 방법을 부모님들이 모르세요. 알 수가 없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아마 대학까지는 저 집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 애가 대학교 2학년인데 대학까지는 엄청나게 뭘 정보를 수집하고 아빠는 가만히 있는 게 최고고 엄마가 열심히 하고 그래서 뭐 별의별 걸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고시는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학생에게 맡기죠. 학생은 뭘 압니까? 학생도 몰라요. 전부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자연 상태로 두게 되면은 스스로 시행착오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잘 막으시면은 남은 기간 내지는 앞으로 기간에 대해서 유용하게 이렇게 잘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진행할 순서들입니다. 주제들인데 1번부터 10번까지입니다. 10번까지인데 1번에 일단 고시 준비는 언제부터 하는 게 바람직한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예요. 아마 혹시 1학년 학생들 있습니까? 대학교 1학년? 대학교 1학년 그 학생이 1학년은 아니죠. 그 형이죠. 형이나 초등학생이고 그래서 언제부터 하는 게 바람직한가 이런 부분인데 부모님들이 대학을 보낸 경험들을 따라서 고시도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하시는데, 대학 갈 때는 빨리 선행학습 시켜가지고, 우리 애가 이제 남보다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고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건 이제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설명드릴 테니까, 어쨌든 10번까지 이렇게 오늘 주요 주제입니다. 예상되는 시간은 한 1시간 정도 되겠습니다. 지루하지 않게 빨리빨리 이렇게 흥미 위주가 아니라, 흥미있는 내용으로 할 테니까 잘 이렇게 경청해서 필요한 부분을 꼭 전달받아 가십시오. 고시 준비 현명한 진입 시기 방법 이런 부분인데, 뭐 1학년 때부터 해야 되는가, 지금 학부모님 뒤에 1학년 학생 이제 부모님 오셨는데, 1학년 때부터 해야 되는가 이 고민도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학생들이 고시로 뭐 어떻게 보겠다 이렇게 오기도 하고, 그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나는 원하는 대학에 진학에 실패했어요. 고시로 역전해 볼래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나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또는 이제 부모님이 봐서 우리 애가 이거 천재다. 지금 석학이 너무 아까우니까 1학년 때부터 고시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시고 오는 그 두 가지 유형인데 1학년 때는 절대로 시키면 안 됩니다. 시키면 안 되고 이때는 왜 이제 시키면 안 되는가 하면은 시키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또 이제 어떤 계획을 짜시는가 하면은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고시를 준비하기 전에 뭔가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준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열심히 노는 게 제일 좋은 준비예요. 왜 그런가 하면 고시는 고시에 노출되는 기간이 장기화되어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게 잘못하면은 1학년은 왜 시험이 이제 실패하는가 하면은 1학년은 구조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운동선수를 빗대 얘기하면은 혹시 이승우라고 여러분 남학생들은 다 알죠? 축구선수 이승우라고. 지금 뭐 바르셀로나 유스팀에 있다가 뭐 왜 국가대표를 안 뽑느냐 뭐 여러 가지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주 뭐 허접한 그런 베로나 팀에 가서도 주전으로 쓰이지를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청소년 수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 대학교 1학년은 지적인 캐파가 겨우 고등학생을 벗어났어요. 사실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단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교 때 학습하는 양하고 고시를 위해서 학습하는 양은 이거 천양지차입니다. 그걸 담을 수 있는 머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행이 낮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담을 수 있는 용량이 크기가 확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 시키면은 고시에 대한 노출 기간만 길어지고 실패합니다. 실패하니까 1학년 때는 절대로 시키지 마시고 그럼 1학년 때는 뭘 해야 됩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열심히 노는 게 최고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학 가자면은 그 피로도가 쌓여 있어요. 이제 본인도 인식하지 못하고 부모님은 더더욱더 인식이 없을 겁니다. 이제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자면 피로도가 쌓여 있기 때문에 실컷 놀아서 놀 마음이 싹 사라져야 됩니다. 몇 년 놀면 놀 마음이 싹 사라지는가? 2학년 때까지는 노세요. 요때까지 해야 됩니다. 요때까지는 놀아야 돼요. 요때까지 노시고 2학년 끝나면
3학년이 그럼 좋은가, 4학년이 좋은가 이런 부분인데 4학년이 지나면 마음이 급하지 않겠어요? 졸업하고 고시 공부를 한다 이렇게 되면 울타리가 없어지니까 이때는 너무 늦습니다. 학원에 와도 이거는 뭐 완전히 고참이니까 요때 하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그럼 2학년을 마치고 하거나 3학년을 마치고 하거나 요때가 적힙니다. 요때가 적히는데 3학년을 마치고 하면 어떤 부담이 있는가 하면은 졸업 시즌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혹시라도 1년을 했는데 고시를 실패한다 이렇게 하면은 졸업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들이 생겨요. 변수들이 생기니까 제일 적당한 기간은 시기상으로 볼 때는 2학년인데 또 개인적인 준비 상태로 볼 때는 3학년이 제일 적당하긴 합니다. 근데 2학년 때 이제 시작을 많이 하는데 이때는 대학 생활을 2년 정도 하면은 그래도 고시 준비를 할 수 있는 약간은 크기는 만들어져 있어요. 학원에 오면 이걸 우리가 넓힐 수가 있습니다. 넓히면은 시험에 될 수 있는 지시가 양들이 이제 축적이 되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2학년 때 그럼 되면은 임용유예 기간이 1년인데 그럼 학교는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는데 괜찮아요. 시험을 치고 나면은 6월 말에 시험을 치기 때문에 그때는 바로 이렇게 계절학기를 들으세요. 계절학기를 들으시고 복학해가지고 그 학교를 다니다가 발표를 기다리면 됩니다. 발표를 기다리다가 되면은 학업과 병행하면서 면접을 준비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1년을 이제 한 반학기 정도로 커버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년 후에 되면 1년 동안에 학점을 부지런히 들으면은 그 졸업학점 채우게 돼요. 졸업학점 채우게 되니까 2학년을 마치고 한 다음에 하게 되면은 뭐 시험 붙고 나서 학교 생활하고 그 다음 이제 사회로 진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설계입니다. 하니까 지금 2학년들은 지금 하시고 3학년들은 지금 하지 않으면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2학년이 마음이 이제 단단히 섰다 하면 지금 하시고 3학년이 되면은 뭐 마음은 단단함 여부 관계없이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휴학을 하고 해야 되는가 학교와 병행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학교와 병행하면은 불가능입니다. 안 됩니다. 지금 재학생들 해보셨죠? 학원에 올 정도면은 뭐 동영상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해보다 올 겁니다. 학교와 병행하면은 될 수 있는 시험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고시는 100이냐 0이냐 싸움입니다. 대학은 예컨대 열심히 해가지고 뭐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갔다 이렇게 하면 조금 낮춰서 가면 그래도 만족도가 100은 아니지만 99 정도 나오면은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또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회 진출에도 전혀 지장이 없는데 고시는 99를 하고 1이 부족해서 떨어져도 의미가 없어요. 내가 고시 공부를 뭐 5년 했습니다. 그걸 스펙으로 인정합니까? 또 좋은 경험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되는 쪽으로 길을 가야 됩니다. 100% 여건 마련하자면은 학교와 병행은 불가능입니다. 불가능이고 무조건 휴학해야 됩니다. 무조건 휴학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휴학을 1년을 하는가 아니면 1년 반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인데 그냥 1년 결정해보고 1차가 안 되면은 그때는 복학하시고 1차가 되면은 2차까지 6개월 정도 더 휴학을 하고 이렇게 해서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혹시라도 나는 그럼 3학년 때 진입을 하니까 2학년 때 학교 공부와 병행하면서 준비하다가 그럼 진입을 본격적으로 하면 어떤가 이런 부분인데 그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럼 왜 좋지 않은가 하면은 잘못된 정보에 노출이 되거나 아니면은 잘못된 습관이 이렇게 몸에 뵐 수가 있습니다. 고시는 치열하기 때문에 시작하는 순간에 독하게 해버려야 되는데 학교 다니면은 학교 생활의 연장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학원에 왔을 때 그 고치기가 더 힘들어요. 잘못된 폼이 이제 익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예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면은 제로 상태로 백지 상태로 학원에 오세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색칠을 하면서 진행할 수가 있는데 나름대로 어떤 색감을 가졌다 이렇게 하면은 그걸 빼내는 데 시간이 너무 걸려요. 너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백지 상태로 오시면 충분합니다. 시간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인데 고시 준비의 위험성입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부모님들은 경험하실 겁니다. 이제 오면은 뭐 우리가 고시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걱정이 돼요. 이렇게 그 걱정은 이제 면면들 중에 몇 가지 예들을 보면은 뭐 우리 집안에 누가 고시를 하는데 지금 10년째예요. 또 우리 집안에 누가 고시를 하다가 지금은 뭐 뭘 해요. 이렇게 해서 인생이 이제 잘못됐다기보다는 주변에서 볼 때는 우려스러운 현실에 처했다 이런 경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합니다. 위험한데 반대로 위험한 일이라도 그렇게 해볼 만은 합니다. 해볼 만은. 그 위험을 최소화시키면은 해볼 만은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5급이 되는 순간에 사회적 지위가 제가 이제 그 금융감독원에서 한 8년 근무하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제 동기들이 보면은 제가 검색을 궁금해서 이제 가끔 해봐요. 이 녀석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검색해 보면은 이제
부서장들입니다. 부서장들인데 아마 그 직급이 정부 부처로 가면 사무관 한 3년 차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관이 되면 20대에 우리 세대가 달성한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니까 이거는 열심히 해볼 만해요. 대신에 위험은 최소한 감소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사무관 되는 순간에는 그 스펙이 갖는 사회적 의미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내가 26살인데 또는 5살인데 사무관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배경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아요. 다 인정합니다. 그 사람은 출신한 교회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당연히 전제하는 겁니다. 그 다음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사회생활을 이어갈 것인가, 공직으로 갈 것인가 이것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탄탄대로 확보되어 있어요. 그 예컨대 뭐 굳이 예를 들면은 졸업을 하고 이제 시험이 되면은 그건 의무적으로 석사학위는 받게 합니다. 의무적으로. 무조건 이제 비용을 지급해서 의무적으로 받게 하고, 그 다음 정부 부처의 중앙부처의 과장급이 65%가 박사들입니다. 다 국비로 이렇게 지원해서 박사를 받게 만들어요. 그게 맞습니다. 그 좋은 인재들을, 훌륭한 인재들을 뽑아가지고 국가 정책을 이제 집행하고 중추적 역할을 하자면은 전문 지식이 쌓여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실무만 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외국 유학을 다 보내줘요. 원하면 다 보내주는 겁니다. 월급 다 주면서 이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박사학위자가 65%입니다. 아마 그 비율이 높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뭐 탄탄대로가 보장되는 부분이니까 열심히 단기간에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간에는. 근데 장기화되면 안 돼요. 장기화되면. 안 되는 건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위험성이 일단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떨어지는 경우에. 근데 차라리 열심히 해가지고 떨어지면 괜찮아요. 괜찮은데 떨어지면은 그만 공부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 되고, 아니면은 뭐 우리 학생들처럼 열심히 했는데 안 됐다 하면은 뭐 한국은행 가든지, 아니면 뭐 금융감독원 가든지, 뭐 하다못해 공사공단으로 가든지, 자기가 이제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길은 확보되어 있어요.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유형이에요. 수험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입니다. 이게 제일 겁나는 것이에요. 그 다음 똑같은 얘기인데 수험기간 대비 실력이 쌓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 이런 경우는 부지기수가 많아요. 여기에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이런 학생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먼저 진입을 하지 말라고 한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언을 구하면은 2그룹의 조언을 구할 겁니다. 2그룹의 조언을 구하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학교 선배를 만나거나 이렇게 하면은 공부하는 선배를 만날 겁니다. 합격한 친구들은 벌써 나무 얘기입니다. 시험이 합격하기 전에는 제일 어려운 게 시험이고 합격하면 세상이 제일 쉬운 게 시험입니다. 합격한 애들은 시험이 너무나 쉬웠어요. 하기 때문에 이미 합격하는 순간에 고생은 다 잊어버리고 진지한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니까 열심히 하니까 됐어.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조언을 여러 갈래로 다 상세하게 하는 친구들은 장기간 공부한 친구들입니다. 남학생들 여기 혹시 군대 갔다 왔죠? 군대 가서 고생하니까 할 얘기가 많아요. 아빠들도 군대 얘기하면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생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고생하지 않는 학생들은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은 이제 오는 학생들은 대부분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학원에 왔나 이렇게 물으면은 어떤 선배가 뭐 베리타스 종합반 다녀서 됐는데 1년 만에 됐어요. 그 선배한테 이제 노하우를 물으려고 갔더니만은 그 친구가 또는 그 선배가 귀찮아하더라. 나한테 묻지 말고 학원에 가서 학원이 시키는 대로 해라. 걔는 조언을 그렇게 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방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 개인적 방법을 구상한다 이런 얘기는 뭔가는 지금 잘못된 방법으로 갈 위험도 그만큼 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는 학생들은 그냥 학원 신뢰하고 옵니다. 그냥 학원에 시키는 대로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제일 맞습니다. 이 학원은 합격성을 배출하지 못하면 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본능적으로 생존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실패했다. 성과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다른 방법을 해가지고 벌써 그렇게 거듭 지난 지가 벌써 17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보다 효율적으로 합격에 이르는 길을 알고 있는 조직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학원을 믿고 학원에 와서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비용을 절약합니다. 학생들이 학원에 오는 건 이제 이렇게 거리는 부분이 이제 한 가지가 또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경제적 요인을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판단하는 요소로 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애들이 짧은 생각이에요, 애들이.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사무관은 1년 공부를 더하면 기회비용까지 합치면 1억입니다, 여러분들. 1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혼자 해가지고 또는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해서 한 달에 뭐 100만 원 절약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혼자 공부하면 어차피 드는 비용이 있어요, 비용이. 학원에 오면 그 비용보다 조금 더 드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근데 이게 시험에 대한 위험성을 현저히 약화시키면은 또 낮게 다운시켜주면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고시는 0.몇 프로 때문에 이게 되고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겸손하게 이렇게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면서 해야 되고,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 그 사법시험까지 가르친 기간이 근 20년이 됩니다. 지금 반전쟁입니다. 학생들 적 보면 어느 정도 각은 나옵니다. 어떻게 경로로 흘러갈지 학생들 대면하면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제 흡수하는 학생이 있고, 튕겨내면서 내 고집을 세우는 학생이 있고, 다양합니다. 그건 본인들의 몫입니다. 우리는 이제 진심 어리게 조언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인데, 합격 목표 기간을 가족도 설정해야 됩니다. 본인도 설정해야 되고, 언제까지로 잡아야 되는가 하면은 2019년입니다. 이상 하시면 안 돼요. 2019년이 언제입니까? 내년입니다. 혹시라도 뭐 주변에 3년 만에 됐다, 아니면 주변에 뭐 사촌형이 5년째 안 되고 있다, 다 시행착오가 있는 겁니다. 5년째 안 되고 있으면 공부 안 하는 것이고, 3년째 됐다 이렇게 하면은 능력 있는 학생인데 중간에 시행착오를 겪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시행착오 유형은 많이 있습니다. 뒤에가 설명드릴 테니까. 어쨌든 2019년까지만 하십시오. 2019년까지만. 그래서 요때에서 합격하지 못하면은 내 길이 아닌 겁니다. 그때는 그만둬야 돼요. 근데 이제 경우수는 있어요. 경우수는 떨어졌는데 합격선을 기준으로 근소하게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 한 번 더 하세요. 그때 학교 돌아가서 해서 괜찮아요. 그리고 격차가 크게 난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그만둬야 됩니다. 그만두자면은 본인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한 번 더 해야 되겠다는 이유를 100가지도 더 나열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하면은 나열하는 이유 중에 주 이유 하나가 작년에 열심히 못했어요, 이 이유를 크게 들 겁니다. 학원에서 볼 땐 그것도 선천입니다. 극복이 안 돼. 그러니까 두 가지가 시험이 되자면 필요한데, 하나는 지적 능력이고 하나는 지적 능력을 가동할 수 있는 엔진입니다. 엔진이 의지예요. 의지인데 저도 우리 애 볼 때 그렇습니다. 얘가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안 해. 엄마는 매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공부를 안 해도 선천이에요. 이게 개선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뭐 개선을 기대하기도 하지만은 극적으로 개선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흘러갑니다. 학원에 뭐 십수년 봤으니까 수만 명을 봐온 겁니다. 근데 그걸 극적으로 개선해서 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으니까 그 아주 낮은 확률이 기대하면 안 되고 그때는 접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근소하게 떨어질 때는 언제인가 이런 부분인데, 이게 지금 1차를 7배수로 뽑으니까 2차 경쟁률이 7대1입니다. 7대1인데 이 안에는 허수가 많이 있습니다. 피세선 이거는 적성시험이에요. 적성시험이기 때문에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녀석은 3주 만에 되기도 하고, 어떤 녀석은 2달 해서 되기도 하고, 어떤 녀석은 6개월 해서 되기도 하고, 어떤 녀석은 8개월 했는데 안 되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것만 해가지고 1차를 합격하는 허수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시험을 봐가지고 그 성적이 실경쟁률을 저희들은 2대1 정도로 봅니다. 2대1 정도로. 그리고 이 2대1 안에 들어가서 떨어지면 그때는 한 번 더 하시고, 이 범죄를 벗어났다 이렇게 하면 그만둬야 되는데, 그럼 2대1 안에 들어가는 점수는 어느 정도인가 했을 때 평균 기준으로 한 3점에서 5점 차이 안에서 떨어지면은 그때는 2대1 아니다 이렇게 보고, 예컨대 평균 기준으로 한 10점 정도 차이가 나서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은 이 행정고시는, 고시가 지금 없어졌지만 이제 사법고시는 궁뎅이를 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40살 넘어서도 되기도 하고, 이번에 최고령 그 기사 났던 친구가 보니까 우리 출판사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친구입니다. 예전부터 아르바이트 하다가 이제 몇 년 안 보이다가 또 보니까 신문에 보도 보니까 최고령으로 됐다고 40살, 뭐 45살 됐는데, 그 신문 보도 나고 와서 이제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법시험은 의지하고 노력으로 되는 시험인데 행정고시는 이건 적성입니다. 적성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것인데, 그럼 또 고민이 생겨요. 내가 적성이 있을까 없을까? 그건 해봐야 됩니다. 그건 몰라요. 뭐 초기에 약하는 적성에 대한 단서들은 있겠지만은 그 결정적이지는 않아서 그건 해봐야 됩니다. 그럼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그러면 출신 학교인가? 그렇지도 않아요. 출신 학교 그러면 서울대학 학생이 다 돼야 되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우리 학원에 얘는 뭐 가천대학 학생도 되고, 영남대학 학생도 2학년 때 와서 되고, 동아대학 학생도 되고,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학교로 그렇게 가늠하지도 않고 일단 교육을 시켜봐야 됩니다. 시켜봐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내 적성이 거기에 이르는가 이르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9년 이상을 잡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상의 여건을 조성하고 최선의 노력을 또 다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휴학 반드시 해야 되고 경제적 여건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가끔 학생들이 저는 좀 지원이 약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7급이나 아니면은 다른 이제 조금 낮은 단계 시험은 가능하지만은 이 시험은 최고 시험입니다. 최고 시험이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요거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을 해야 되고 그다음 일일 최대한 공부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얼마나 해야 공부 시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준이 없어요. 우리 학원에 이제 극단적 예를 항상 제가 그 예를 듭니다. 이 학생이 둘인데 이대 학생들입니다. 같은 과예요. 동갑이고. 고등학교도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짝짝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친구인데 고시공도 같이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의미 있게 봤어요. 얘들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는 나는 세상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애 처음 봤습니다. 아침에 8시 안 주면은 점심을 안 먹어요. 그리고 너 뭘 먹고 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도시락을 보여줘요. 그래 뭐 먹는지 궁금하다 한번 보여줘라 이렇게 하니까 안에 뭐 비둘기처럼 먹습니다. 뭐 콩 뭐 이렇게 먹고 뭐 방울토마토 먹고 뭐 오렌지 조각 좀 있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제 디저트 정도 먹어요. 그 왜 이렇게 먹냐 하니까 뭐 이제 물기 많은 거 먹으면 소변 보러 가야 되니까 그냥 저는 이게 속도 편하고 이렇게 먹습니다. 이렇게 해서 8시 안 되면 저녁 6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은 배가 엄청 고프니까 저녁을 이렇게 먹고 충분히 쉬어요. 8시까지 이렇게 저녁을 먹고 또 산책도 하고 이렇게 쉬고 8시 안 되면 또 12시까지 꼬박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7시 정도 일어나서 또 밥 먹고 8시 와서 이렇게 이제 1년 동안 하는 친구고 또 하나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얘는 체력이 너무 약해요. 얘는 왕체력이에요. 얘는 완전히 저질 체력인데 얘도 하루에 2끼밖에 안 먹어요. 이 학생도 2끼, 이 학생도 2끼 먹는데 이제 체력이 나쁜 학생은 왜 2끼 먹는가 하면은 이 친구는 잠을 한 14시간을 자야 됩니다. 잠을 14시간 잡니다. 적게 잘 때는 12시간을 잡니다. 그래서 허리 안 아프냐 이렇게 하면 허리 아프대요. 한 7시간에 8시간 자면 스트레칭을 하고 또 잔답니다. 이부자리에 스트레칭 안 돼. 그렇게 해서 12시에 자면은 일어나면 한 12시 이렇게 됩니다. 어떤 데는 1시에 그 눈이 부어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학생도 나중에는 시험이 됐어요. 똑같이. 그런데 후자 학생이 성적이 조금 더 좋습니다. 후자 학생이 성적이 그렇게 독하게 한 친구가 한 37등인가 이렇게 됐고 전체에서 일반 행정인데 이 학생이 28등인가 이렇게 됐어요. 몇 등수 앞입니다. 한 8등수 정도 앞으로 됐습니다. 그런 예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체력이 약하다 이 부분이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깨어있는 시간에 대신에 잠을 많이 자는 학생이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깨어있는 시간에 딴짓을 안 해요. 뭐 잡담을 한다든가 뭐 다른 짓을 한다든가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냥 몸이 약하니까 그냥 뭐 컨디션 좋을 때만 이렇게 열심히 하고 또 컨디션 살리기 위해서 쉬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적정한 공부 시간은 몇 시간인가 이렇게 봤을 때는 적정한 공부 시간은 객관적 기준은 없지만은 그래도 끌어내면은 학원은 성적입니다. 우리 학원은 매일 시험을 봐요. 매일. 3월부터 매일 시험입니다. 7월 되면은 더 본격적인 또 매일 시험이고 어쨌든 토요일까지 매일 시험 보는데 거기서 상위 한 30% 정도 유지되면은 안정권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잠을 많이 자던 학생도 여기에는 들어갔습니다. 잠을 안 자고 그렇게 열심히 하던 녀석도 여기에는 들어갔어요. 이거는 기준은 됩니다. 예컨대 나는 경제학을 전공했다 하면은 경제학은 하루에 몇 시간 하지 않더라도 성적이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럼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그리고 나는 행정법을 잘해요 하면은 뭐 2시간만 해도 괜찮아요. 성적이 이 안에 들어가면 그걸로 충분한 것이고 나는 경제학이 약해요 해가지고 하루에 14시간 정도 하더라도 이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부족한 겁니다. 그때는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공부량을 확보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태워야 돼요. 2019년 되었을 때 이거 나 미련 없다. 내 능력으로는 능력 바뀌다. 이 마음이 들든지 열심히 했더니 정말 내 원하는 꿈을 이뤘다. 이렇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입니다. 수험생활 계속 여부에 대한 객관적 평가도 받아야 되는데 일단은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고시는 부모님이 모르니까 고시를 할지 말지를 어떻게 결정해 주는가 하면은 네가 결정하거라 이렇게 해요. 그러죠 지금? 네가 결정해라. 네가 결정하면 우리가 존중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얘가 대학생이니까 얘 결정은 존중할래요 이렇게 하는데 그 애는 뭘 압니까? 몰라요 얘들. 얘들이 뭘 해봤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부모님 모르니까 애한테 이게 결정권을 넘기는 건데 얘도 역시 모릅니다. 근데 얘가 아는 길이 아까 얘기했던 뭐 오래 공부한 선배를 통해서 알든지
아니면 친구를 통해서 알든지 인터넷 정보를 검색해서 알든지 이런 부분인데 그 정보원들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자기가 가는 길에 대한 조언을 하지 그 길이 지름길인지 돌아가는 길인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그 정보를 이제 다 해가지고 본인이 결정해서 이제 버스를 타는 거죠. 수백 대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로 올라타는 겁니다. 올라타서 우연히 가보니까 목적지에 도달했더라 이런 버스도 있고 나는 원래 부산 가려고 했는데 내려보니까 의정부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근데 그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확률이 높지 않아요. 높지 않으니까 이 수험생활에 대해서 시작할 때도 학원하고 상의를 하세요. 시작할 때. 그렇게 상의를 하시고 급 마칠 때도 상의를 하십시오. 급 마칠 때도. 이걸 뭐 합격해서 급 마치면 상의할 필요가 없죠. 근데 얘가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작년 기준으로 그제까지 오면 19명이 왔네요. 공부를 계속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그중에 14명은 스탑을 시켰어요. 14명은. 부모님들 같이 오시라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스탑을 시켰습니다. 그건 이제 학원에 데이터가 있으면은 1년 동안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아주 이제 손해하시기도 하고 가시면서 이렇게 슬쩍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부모님도 많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원의 입장에서도 시험될 가능성이 없다 이런 학생들을 오래 잡아두진 않아요. 그게 무슨 학원에 이익이 되고 학생을 위해서도 이익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학원이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고등교육 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의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할 때 상의하시고 꼭 마칠 때 그때 고민될 때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은 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집 떠나서 노는 생활에 편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부모 통제 벗어나서 마음대로 게임하고 마음대로 술 마시고 여자친구 사귀고 남자친구 사귀고 이 생활에 편해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본인이 하려고 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 거나 아니면은 공부에 대한 이제 소질이 그게 이제 지능의 문제가 아니고 이 시험에 대한 소질입니다. 예컨대 박지성이 축구를 안 하고 야구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얘기나 똑같습니다. 야구 선수 유현진이 축구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뚱뚱한 몸으로 실패했을 겁니다. 그 얘기나 똑같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얼마든지 소질이 있는 학생들이 괜히 고시험 알려가지고 이게 시간을 오래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학원에서 1년이 지나면 가르쳐 드릴 테니까 꼭 시작할 때, 마칠 때 학원하고 꼭 상의를 해야 됩니다. 적당한 수험기간인데 아까 제가 2019년을 잡았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합격 연령이 26세밖에 안 됩니다. 평균 합격 연령. 그 제도를 개선하기 전에는 이렇게 평균으로 따지면 30세 정도 됐어요. 그 제도 개선 전은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 이제 부모님 세대일 겁니다. 1차 붙으면은 2차 볼 수 있는 기회를 2번 줬어요. 그 해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1차를 몇 년간 하는 겁니다. 1차만 붙으면 2차 2번 보니까. 그 떨어지면 2년이 그냥 가버려요. 또 떨어지면 또 2년이 가버리고 하니까 합격선이 이렇게 되는 것인데 제도를 개선한 것은 피세 보고 1, 2차를 1년에 끝내라 이렇게 되니까 지식이 높지 않아도 시험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1차 하자면 엄청나게 해야 되고 1차 붙고 또 2차만 1년 하니까 실력이 어느 정도 쌓여야 시험이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수들도 그걸 이제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시험도 아주 평이하게 냅니다. 쉽게 내요, 쉽게. 쉽게 내기 때문에 합격 연령이 이렇게 낮아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들을 기준으로 할 때는 공부기간이 몇 년이나 걸렸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조언 듣는 대로 3년 최소한, 그럼 5년 이렇게 걸렸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세대가 아니면 나이가 뭐 어리면 22, 아니면 23 이렇게 되겠죠. 하니까 평균이 26세니까 21살짜리도 있고 22, 23, 24, 25, 26까지가 절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절반이고 이걸 넘어선 학생들이 절반이고 이렇게 되니까 잘만 준비하면은 요 기간난에 끝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요 기간난에. 요게 바로 2019년이에요. 지금부터 3월부터 시작하면은 내년 시험 볼 때까지 16개월입니다. 1월부터 한 학생은 18개월을 준비하는 것이고 외교는 3과목밖에 안 되니까 조금 더 짧게 준비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기간을 조금 더 잡으면은 지금 준비하더라도 16개월은 충분히 준비되니까 16개월 정도 해서 안 되면은 본인한테 가혹한 얘기지만은 안 될 가능성이 앞으로 더 높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고시가 이게 힘든 시험이기 때문에 16개월 노력을 진을 빠지게 하면은 그 다음에는 에너지가 축소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확률이 그만큼 떨어지고 3년째는 에너지가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서 3년째 됐다 이런 학생들은 시행착오를 했을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했다든가 뭐 혼자 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중간에 끼어 있는 겁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이 시행착오인데 제일 주의할 점입니다. 이 시행착오입니다.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은 아까 예를 들었던 그 학생 뭐냐 무조건 기본이 2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선배들한테 듣는 조언, 학교 고시반에 듣는 조언, 그건 그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은 제일 주의해야 될 게 고립되는 겁니다. 고립되는 거. 고립되는 거예요. 이 고립되면 일단은 심리적으로 우울합니다. 견디지 못해요. 이거 뭐 몇 개월도 아니고 16개월입니다. 16개월이고, 아, 나는 그럼 뭐 재수할 때 혼자 했어요. 잘했어요. 경쟁은 차원이 달라요. 경쟁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혼자 하면은 속도감이 떨어지니까 심리적 우울감이 오고 또 이게 있습니다. 잘못된 조언에 노출됩니다. 조언을 들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배한테 듣거나 먼저 공부하는 친구한테 듣거나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결론적으로 장수생 방식을 답습하게 됩니다. 고립돼서 하다 보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학교 고시반 가든지 아니면 신림동에 와서 단가반을 활용하든지 이렇게 돼요. 이 상태에서 고립되니까 이렇게 뭐 스터디를 구상하거나 주변에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구하게 되는데 신림동에서 조언을 구하게 되면은 당연히 혼자 오랫동안 공부하는 학생들로 조언을 구하게 되고 그럼 학교 고시반은 나은가? 여기는 더 위험합니다. 왜 그러면 여기는 선후배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신림동은 스터디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서로 학교가 어딘지 나이가 몇 살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이것도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모여서 합니다. 모여서 하다가 도움이 안 되면 그냥 가버려요. 이 학생들 용어로 그냥 쌩 까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스터디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학교 가면 선배가 차분차분 가르쳐 줄 텐데 선배 몇 면을 보면은 공부한 지가 5년, 최소 3년. 그럼 선배가 본인의 방식대로 후배를 끌고 갑니다. 근데 학교는 벗어날 수도 없어요. 선배니까. 신림동 개고 나가면 다행인데 학교는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습니다. 종합반 내에 들어와서도 또 고립되는 그런 유형도 있는데 이거는 그 부작용은 크지가 않아요. 이거는 계속 그래도 이제 리듬을 보니까 또 학원에서 조언을 하고 또 코칭을 하니까 이 부분은 부작용이 작은데 이 부분이 이게 이제 큽니다. 절대로 혼자 하시면 안 돼요. 또 이 고시는 어려운 공부이기 때문에 나무 머리도 빌려야 됩니다. 나무 머리도 빌리고 내 머리도 빌려주고 이렇게 해서 합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빨리 돼야 되는 시험이지 이걸 내가 혼자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아니면 실패하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돼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하시죠. 내가 실강을 들어야 될지 인강을 들어야 될지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선택지는 없습니다. 학생들이 인강 쪽으로도 이렇게 듣는데 실력이 기대한 만큼 늘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또 학생들은 왜 인강을 듣는가 하면은 내가 대학 올 때는 인강을 했으니까 이렇게 인강을 듣는 겁니다. 근데 이 고시는 2차가 있어요. 주관식으로 서술을 하는 겁니다. 채점 받고 첨삭 듣고 그 다음에 교정해가지고 또 반영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인강으로는 이게 달성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인강이 또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연구한 자료를 보면은 예컨대 학원에 와서 경작 실강이 24일간 진행된다 하면은 요 24일 동안 인강을 다 들은 비율입니다. 요 비율이 몇 프로인가 하면은 4.6%입니다. 4.6%. 4.6%예요. 그 집에서 우리 애가 인강을 들어요 이렇게 하면은 요 4.6%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4.6%가 아니라 반대쪽. 그리고 인강을 저희들이 이제 80일 동안 이렇게 열어줍니다. 80일 동안. 요렇게 열어주면은 요 기간 동안에 듣는 비율이 매년 뭐 격차도 없습니다. 34%입니다.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근데 80일 동안 한 과목을 듣는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공부라는 게 압축적으로 해야 앞에 개념이 뒤에 가서 연결되고 지식이 이제 축적이 되는데 80일 동안 듣는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인강은 일단은 공부 집중도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1차는 피셋인데 이거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강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또 1차에 헌법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인강으로 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효과적인데 2차는 이게 주관식이기 때문에 이건 인강으로 달성 불가능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시험을 이제 쳐야 되는데 인강을 듣는 학생들은 시험을 안 칠 뿐더러 시험을 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쓴 걸 내가 채점해요. 야, 오늘 멋지게 썼네? 오늘 형편없게 썼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학원에 와서 자꾸 잘 쓴 답안도 보고 못 쓴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개선해 나가야 이게 실력이 쌓이는데 인간 그런 피드백이 없습니다. 하니까 사실은 선택지가 안 됩니다. 선택지가 안 되는데 학생들이 그냥 고민하는 겁니다. 뭐 인강을 할지 실강을 할지 고민하는데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되고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 주변에 조언을 들으면 단가반으로 가라, 종합반으로 가라, 조언이 이렇게 양쪽으로 같이 나올 텐데 한번 성취도를 보여드릴게요. 성취도. 어느 것이 이제 유리한가 해서 학생들이 제가 이렇게 하면은 학원의 입장에서 학원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입시학원하고 다르게 학원이 달랑 2개밖에 없습니다. 신림동에 간판을 건 학원이 4개가 있는데 2개는 학생이 없으니까 학원이 아니고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윌비스 한림이고 우리 쪽인데 이렇게 가면은 한림 아니면 이쪽입니다. 그런 부분, 이제 그런 영업적 이익이다, 상업적 이익이다 이렇게 조언하는 게 아니고 빨리빨리 공부를 끝내라는 조언이에요. 빨리빨리 공부를 끝내라. 되든지 안 되든지 빨리 끝내자 이런 부분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단가반하고 종합반의 학업 성취도 차이인데 요게 이제 1순환 요런 이제 표기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 1순환이 언제 시기인가 하면은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에 오시면은 예비순환 시작합니다. 3월 12일부터. 요렇게 시작하면은 요때는 말 그대로 기초 개념 쌓는 기간입니다. 이때는 우리 이제 시험의 형식인 큰 논문을 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작게 이렇게 훈련을 시켜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논문은 이제 100점짜리 써야 되는데 10점, 15점, 커봤자 20점 이렇게 자꾸 훈련을 시킵니다. 그 시기니까 요 시기는 처음 보는 시기니까 이때는 본격적으로 실력 간의 우열이 드러난다 이런 시기는 아닙니다. 그런 시기 아니고 훈련은 충분히 끝나면은 7월부터 요때가 이제 이해독 들어가는데 요때부터는 경쟁이 본격화되는 시기입니다. 이때 어느 정도 내가 되겠구나 또는 학원에 왔을 때도 장래에 가망이 있구나 이렇게 윤곽이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그때 성적을 보여드릴게요. 요겁니다. 요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름이 비어있는 곳이 단가반입니다. 이름이 비어있는 것이 이렇게 이름이 비어있는 곳입니다. 요게 단가반들이에요. 그리고 이름이 꽉 차 있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다 종합반입니다. 그럼 압도적으로 학원에 종합반 수가 많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건 그렇지는 않아요. 종합반이 한 5.5, 단가반이 4.5 아니면 과목에 따라서 5대5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요 부분은 확장한 부분이에요. 요 부분은 확장한 부분인데 단가반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둘, 셋, 넷, 상위 34등까지에 4명이에요. 10%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이순환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순환은 언제인가 하면은 이순환은 11월부터입니다. 11월부터 1월까지인데 요 이순환은 1차가 원래는 이제 3월 초이고 보통 이제 2월 말에 있기 때문에 이때는 웬만하면은 1차 준비에 전념하는 시기입니다. 전념하는 시기인데 요 이순환의 시험 임박한 시기에 그때 또 성적을 보여드릴게요. 요 성적은 요겁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요 이순환 때는 단가반으로 온 학생들이 최소한 한 1차를 2번 정도 붙은 학생들이에요. 1차를 처음 하는 학생, 조시생들은 겁이 나서 못 들어옵니다. 1차 떨어질까봐 1차에 전념하는 시기고 이때는 단가반입니다. 이렇게. 2년 공부한 학생들, 3년 공부한 학생들인데 우리 학생들이 앞서요. 비율상으로. 얘들은 7개월, 8개월 한 학생들이고 지금 비어있는 단가반 학생들은 2년, 3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잘못하면은 공부한 기간만큼 실력이 쌓이지가 않아요. 쌓이지가 않으면 장기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로 보면은 이쪽을 보면은 여기도 보더라도 아까하고 비율은 조금 높아졌어요. 단가반이 높아졌지만은 그래도 종합반은 앞선다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그럼 종합반이 왜 이렇게 앞서는가 이렇게 보면은 더 열심히 그냥 시킵니다. 더 열심히. 그냥 버려두질 않아요. 그래서 종합반은 어떻게 이제 저희들이 단련을 시키는가 하면은 예비순환 때 여러분들이 행정법을 하게 됩니다. 3월에 행정법을 하게 되는데 단가반은 요렇게만 진행합니다. 요렇게만 진행하기 때문에 요렇게 보면은 3월에 이래도 그냥 수험적 용어로 요렇게 하고 1차를 준비하고 그 다음 4순환, 5순환 요렇게 5회독하고 가는데 요렇게 하면 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1년차가 5번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2년차는 10번을 보겠죠. 3년차는 15번을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질적으로 경쟁이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1년차인데 곱하기 2 정도를 끌어내면은 1년 동안에 10번을 보면은 2년 동안에 10번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합격률이 높아집니다. 고시는 밑빠진 녹에 물 붓기의 성격이 있어서 짧은 기간에 확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 시험이 떨어지면 트라우마가 자꾸 생깁니다.
아, 이번에 또 내가 미스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생기기 전에 시험에 대한 겁이 없을 때 그냥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르고 달려들었는데 범을 잡는 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 과목이 행정법이면 스터디를 행정법을 시켜요, 저희들. 왜 이렇게 시켜야 되고 시켜도 부담이 없는가 하면은 학생들의 수업이 많지 않습니다. 하루에 4시간 수업을 들어요. 4시간 수업을 듣고 단가반 학생들은 방치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10시간 정도로 학생들이 활용을 못해요.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때는 잡아줘야 됩니다. 종합반에 이렇게 잡아줘요. 그 다음 과목이 이제 4월에 가면 경제학인데 이때는 행정법을 또 내립니다. 내려서 또 단련을 시켜줍니다. 하니까 단가반 학생들은 예비순환 동안 행정법을 한 번 보는데 종합반 학생들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행정학 할 때는 또 경제학을 내립니다. 경제학을 내려서 또 스터디를 해주고 정치학 할 때는 행정학을 내리고 선택 과목 할 때는 정치학을 내려서 해주고 이렇게 진행을 해요. 이렇게 진행하니까 벌써 여기서 2번을 본 겁니다. 2번을 본 상태에서 1순환 놓으니까 여기도 또 곱하기 2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학생들이 오히려 1차 준비를 할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가 있어요. 2차를 많이 해두니까. 그러면은 스터디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는가 이게 이제 문제인데 그게 관건입니다. 그 스터디는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스터디 편성 기준이 있는데 다른 학원에 가면은 이 스터디에 대해서 그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낮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1조, 9번부터 16번까지 2조, 그 다음 3조, 4조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유지가 되겠습니까? 전부 초심자끼리예요. 초심자끼리. 초심자끼리는 그 스터디에서 말이 많으면 쓸데없는 말을 하고 정상적이면 말이 없어야 돼요. 그 말이 없으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학원은 수험기간, 그 다음에 개인의 성향, 성비 이렇게 다 고려해서 편성을 합니다. 지금은 남녀가 5대5 정도로 옵니다. 그 한 조에 이제 8명 정도로 구성을 하는데 뭐 여자 4명, 남자 4명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짝이 막 생겨요. 작년에도 이제 스터디를 예비순환 끝나고 나서 한 4팀을 해체시켰는데 한 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플이 3명이 나왔어요. 그건 해체시키고 해체시키는 게 완전히 학원에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재구성해 줍니다. 커플은 찢어두고 그 다음 독서실 자리도 이제 찢어버리고 그 다음 개인의 성향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 고려를 합니다. 예컨대 굳이 학교별로 따지면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이제 개인적 성향이 강한데 그 이제 비판하기는 뭐 이기적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렇게 보진 않고 이 학생들이 이제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공부를 혼자 해서 달성한 경험치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혼자 할 수 있어 이런 성향인데 같이 하면 훨씬 낫습니다. 그래도. 그래 이제 서울대 학생들이 많은 그룹은 고대 학생들을 넣어줍니다. 고대 학생들이 끈끈합니다. 잘 이렇게 뭉쳐서 갑니다. 그러니까 끈끈하게 뭉쳐서 돌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오랫동안 잘 굴러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비순환 끝나면 한 번 더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털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발생하는 스터디가 있어요. 예컨대 술을 좋아해가지고 흥이 많은 애들이 있어요. 흥이 많은 애들이 한 조에 한 3명이다 이렇게 하면 그 조는 큰일 납니다. 그 흥이 많은 친구들 찢어버리고 또 이제 열심히 하는 쪽에 이렇게 좀 약한 친구를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재구성을 해줍니다. 진행기간은 개강하면 즉시 편성하고 그 다음에 종강할 때까지 계속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11월이 아니고 11월까지입니다. 11월까지는 2차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 11월부터는 이때는 1차가 3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때는 1차 중심으로 진행을 해줍니다. 스터디는 지금 들어오면은 11월까지는 2차 중심으로 11월부터 내년에 1차 볼 때까지는 1차 중심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 진행 횟수는 2차는 주 3회를 진행하고 그 다음 1차는 매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스터디 교재는 학원에서 자료를 제공해서 드립니다. 그 다음 스터디는 초심자끼리 묶어두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스터디 리더가 있습니다. 한 팀을 이렇게 맡아서 생활도 같이 하고 지도를 하는 경험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최종 합격생이 하기도 하고 또는 면접 탈락한 2차 합격생들이 있습니다. 2차 합격했는데 면접 탈락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 다음 1차를 여러 번 붙었는데 2차에서는 거듭 실패하는 학생들이 있고 이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이 잘못하면 장수생입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학원에서 제공하는 자료 이걸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라 이렇게 하면 스터디를 진행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스터디를 진행하면은 토요일 날 또 시험을 봅니다. 그걸로. 시험을 봐서 스터디 우수 스터디는 포상을 하고 그 다음 성적이 낮다 이렇게 하면 그 성적이 낮은 이유로 또 해체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스터디한 점검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경우입니다. 요 경우인데 리더들이
1차를 3번 이상 붙었는데 2차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왜 안 되는가 보면은 공부 시간 확보가 안 되는 겁니다. 작년에 저희들 스터디 리더가 한 17명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전부 1차를 3번 이상 붙었는데 안 된 친구들입니다. 그 스터디 리더를 맡기니까 그 중에 11명이 합격을 했어요. 11명이. 그 계기가 뭔가 하면은 공부를 오래 하다 보면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 학생들이 자질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자기 관리가 안 되는데 지금 에너지가 넘치는 그 신입 학생들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도 같이 하게 됐어요. 또 같이 안 하면 이제 학원에서 내보내니까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니까 시험이 돼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어쨌든 합격생들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학생들은 약간 나무 일이 됐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나무 일이 돼가지고 추상적 조언을 하지 구체적 뭐 내용을 같이 풀이한다 이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뭐 이 학생들 하기도 하고 요렇게 이제 스터디에 따라서 스터디 진행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또 관여하시기도 하고 요렇게 하니까 성적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성적의 차이가 있고 또 학원에서는 봐서 학생이 경작이 약하다 이렇게 하면 동영상을 지원을 해줘요. 그 단가를 하게 되면은 그런 혜택들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꾸 비용을 앞세우기 때문에 공부 강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가는 아주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하니까 종합반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자 결론 내려보면은 인강으로는 2차는 달성 불가능입니다. 또 얘기한 대로 단가반은 장단점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장점이 있을까요? 학생들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전문가가 볼 때는 그건 단점입니다. 단점이고 이거 안 돼요. 이거. 아니,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재수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재수한다고 가정하면 내가 강남 대성을 갈지 뭐 요즘 뜨는 학원이 또 뭐 있죠. 뭐 그런 몇 개 뭐 기숙 학원을 갈지 그 종합반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내가 뭐 메가에서 수학을 듣고 뭐 저 대성에 가서 영어를 듣고 이렇게 고민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게 고민을 안 합니까? 그 도처에 널린 위험성 때문에 그래요. 근데 차라리 대학교 재수는 톡하면 혼자 해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3학년 때 이미 길을 아니까. 근데 고시는 길을 몰라요. 길을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이리로 와야 됩니다. 무조건 이리로 와가지고 그냥 내가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에너지를 0으로 만들어야 돼요. 혼자 하게 되면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거기에 대한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됩니다. 또 현실적으로도 아까 봤듯이 성적도 이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은 고민의 영역 아닙니다. 고민의 영역 아니고 종합반을 가면 그러면 이제 어디를 가는 게 좋은가 이런 부분인데 그런 종합반은 지금은 다 이제 평들이 굳어졌습니다. 굳어졌어요. 우리 학원 쪽으로 굳어져 가지고 우리 학원은 이제 3년 전에는 다른 학원보다 인원이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종합반이. 우리가 이제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 가지고 작년을 기점으로 저희들이 한 3대2 원래는 한 4대1 정도로 이렇게 역전이 된 상태. 그러니까 종합반은 여기 와서 풀이 큰 데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월 12일 날 개강하는데 예비 순환을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짧은 기간의 시행착오 부분인데 1차 준비에 매진하고 2차를 경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일단은 1차를 먼저 보니까 1차라도 붙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원래 1차 붙으면 어차피 떨어집니다. 3월에 떨어지느냐 6월에 떨어지느냐 이 차이지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떨어지게 돼 있는데 그 뻔한 결과를 알면서도 1차만 준비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은 좋지는 않습니다. 종국에는 2차가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이 1차만 준비하고 2차를 경시하면은 경우수는 이렇게 나오겠지. 1차를 탈락하고 2차가 안 된 상태로 이제 3월에 오든지 아니면 1차를 합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차 준비는 안 된 상태로 이렇게 합격하는데 결과적으로 똑같은데 두 번째 유형이 더 위험해요. 두 번째 유형이. 두 번째 유형은 1차가 됐는데 2차 준비는 안 돼 있는데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 말씀은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1차가 되니까 1차가 은근히 아까워집니다. 은근히 아까워져 가지고 2차를 준비하려고 해요. 2차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 시기는 어떤 시기인가 하면은 이 시기는 1차가 끝이 나면은 3순환입니다. 완전히 실전이에요. 완전히 실전. 완전히 실전이고 매일 모의고사 보고 매일 모의고사를 크게 보는 기간인데 2차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는 저 과정은 무리인데 사실은 불가능입니다.
근데 꾸역꾸역도 옵니다. 꾸역꾸역도 와요. 꾸역꾸역도 와가지고, 3순환, 4순환 이렇게 3월부터, 원래 이렇게 전화하면 6월 되겠죠? 3월부터 이렇게 6월까지 꾸역꾸역도 2차를 합니다. 2차를 하고 뭐 2차 시험장이라도 보는 게 도움이 돼. 이렇게 하면서 2차를 하는데, 2차 시험장을 보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가는 것보다 낫지만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2차를 경험한다. 이건 경험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2차를 준비해가지고, 3순환 따라가는데 전혀 허당입니다. 완전히 허당인 상태로 따라가서, 시험 보고 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혹시 내가 될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잘못해서 혹시 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해서 또 9월, 10월까지 또 혼자서 뭐 인강 듣고 이렇게 공부를 또 합니다. 아니면 학교 다니면서 하든지. 그렇게 하다가 또 11월 되면은 또 1차가 걱정되니까 또 1차를 해요. 그러다가 한번 붙었으니까 3월에 또 붙는 거죠. 3월에 붙으면은 또 3순환 옵니다. 그 세상이 이렇게 달성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성취를 이루자면은 그 단계에서 해야 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 노력들을 안 하고 계속 건너뛰는 겁니다. 하니까 벌써 이렇게 해서 한번 떨어지고 다시 붙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온전히 1년 이상이 가버립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해서 또 2차 떨어지고 또 하는데 실력은 안 붙어요. 그래서 우리 스터디 리더들이 대부분 이런 경우입니다. 애들이. 근데 걔들은 더 위험해요. 이런 유형들은 더 위험한데 왜 위험한가 하면은 1차가 되니까 소질이 있으니까 포기를 안 합니다. 또 포기해서도 안 되고 하니까 1차는 쉽게 되니까 공부는 계속 합니다. 계속 하는데 아까 본 대로 어떤 과정이 생각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 과정을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지 깐에는, 자기 깐에는 이걸 동영상은 듣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동영상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써보지 않고 듣는데. 왜 써보는 게 중요한가 하면은 이제 학생들은 내가 공부한 걸 내가 확인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확인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방향을 바로 잡자는 얘기. 내가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 뭔가는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훈련해서 성적을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피드백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어요. 단절되어 있는 상태로 1순환, 2순환 건너뛰고 그 다음 이것만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것만 계속 하니까 오히려 그 부분이 더 불리합니다. 왜래요? 첫 번째 1차 탈락하면 그냥 옵니다, 학원에. 학원에 오는데 이 경우에는 다른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하니까 본인은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하면 이 부분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 국립외교원 준비생들은 이 외국어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 외국어가 발목을 잡으면 안 되고 그러면은 이 외국어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이 외국어를 하고 오는가? 그건 아니에요. 외교원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죠. 이 외국어는 같이 병행을 하세요. 병행을. 외국어 하나 때문에 전체 일정이 내년, 후년으로 미뤄진다. 이 부분 바람직하지 않고 5급은 5과목 준비하는데 외교는 3과목 준비하니까 그저 의학을 하나 더 붙인다 하더라도 준비하는데 결정적 장애는 없습니다. 본인이 조금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 이 외국어를 빨리 해결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뭘 해야 되는가. 지금 2주가 남았는데 개강하기까지 2주가 남았습니다. 15일이 남았는데 지금 수험생들은 뭐 15일 정도니까 3월부터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뭔가는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1차 원서 낸 학생들은 뭐 1차를 보고 또 1차 원서 내지 않는 학생들은 지금은 이제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경제학을 전공했거나 아니면 행정법을 공부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경제학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경제학을 2주 동안 듣고 오세요. 동영상을. 지금 등록하면 저희들이 동영상을 무료로 제공하니까 그렇게 듣고 와야 됩니다. 듣고 오면 훨씬 더 수월해요. 아니면은 나는 경제학을 1, 2학년 때 배웠으니까 행정법을 듣겠다 이렇게 하면 그거라도 듣고 오시면은 훨씬 더 수월합니다. 왜 이제 수월한가 하면 예컨대 예비신원 과정인데 오후에 경제학이 실강으로 진행된다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가정을 하면은 행정법을 요 시기에 듣고 오면은 그 경제학을 듣고 오면은 경제학을 듣는 걸로 전제를 하겠습니다. 경제학을 듣고 오면은 시간이 오전 오후로 확보가 됩니다. 오전하고 저녁이 확보돼요. 요 시간에 오후에 강의가 진행되는 시간이 1시 반부터 그때는 1차도 진행 안 되니까 온전히 3시간 반에서 4시간 반 정도입니다.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니까 1시 반부터 5시 20분 정도까지만 진행되니까 그래서 요게 오후에 진행되면은 요게 오전하고 저녁 시간은 온전히 남는 겁니다.
남는 것인데 만약에 경제학을 준비를 안 해오면은 오전에 경제학 예습을 하고 강의를 듣고 오후에는 저녁에는 경제학을 복습해야 되는데 지금 경제학을 하고 오게 되면은 시간이 오전하고 저녁에 확보됩니다. 그러면은 행정법을 들을 수가 있어요. 행정법을 미리. 동영상을 미리 하고 그 다음에 경제학으로 실강을 듣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경제학을 복습하고 남는 시간이면 행정법을 또 선행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요 과목이 끝나면은 행정법으로 들어가면 행정법 실강할 때는 또 경제학을 또 선행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학원에 동영상 다 지원해드리니까 행정법이 이미 요 단계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실강 듣는데 전혀 예습 복습에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경제학이나 행정법에 대해 선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면은 예비순환 끝났을 때 1순환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이면 경제학으로 치면 미시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또 일주일을 더하면 거시를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3월 11일부터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시면 안 되고 오늘부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한 발 앞서야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고시는 때로는 이제 고시를 평하기를 자기 자신과 싸움이다 이렇게 평하기도 하는데 그렇겠습니까? 우리 학원에 오는 친구들은 자기 자신과 싸움은 다 이기는 친구들입니다. 남하고 경쟁이 남하고 경쟁. 자기 자신을 이기는 거 플러스 남하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남보다 앞서야 됩니다. 남보다 앞서자면은 어떻게든 많이 하고 와야 됩니다. 고시는 학원에서 볼 때는 하루도 중요합니다. 하루도 중요한데 지금 심리는 어떤가 하면은 어차피 뭐 시험도 얼마 안 남았고 원서 냈는 거 이제 시험 삼아 가보고 그 다음 공부 열심히 해야 되니까 여행도 좀 다니고 친구들하고 그 다음 작별 인사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다 취소하시고 지금 동영상하는 강의를 빨리 들어야 됩니다. 빨리 들어서 한 과목이라도 약한 과목을 마치고 온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직렬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다 하는데 재경직을 할지 아니면 일반 행정을 할지 이게 고민이죠. 그 학생들이 왜 재경직 하려고 하냐 이렇게 하면은 뭐 얘기는 안 하지만은 재경직 붙고 나면 간지나죠. 애들 표현으로. 재경직이 이제 5급에 꽂히니까 재경직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5급을 하느냐 7급을 하느냐 이런 고민은 아니죠. 5급 내에서 고민인데 학원의 데이터로는 재경직 꼴찌가 일반 행정 1등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룹 집단이 조금 달라요. 하니까 재경직 중간 정도 하면은 일반 행정으로 하면은 수석권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행정에 우수한 성적으로 붙어서 좋은 부서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도 재경직을 하겠다 하면은 점검을 해보세요. 전공해야 됩니다. 경제학. 나는 경영학과인데 경제학을 해보니까 너무 재미있어요. 학점도 좋아요. 안 됩니다. 몸에 체화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안 되고 그 다음에 비세수입니다. 2개월 미만에 끝을 내야 됩니다. 오래 걸리면 안 돼요. 이게 학생들이 착각해서 분석하는 부분이 일반 행정이 컷이 작년에 82.5인가 뭐 82라고 하겠습니다. 82.5. 재경이 한 84.5 이렇게 되니까 2점 정도 차이면은 뭐 한 문제 차이네. 내가 올리지 뭐. 착각이에요. 이 재경직이 이걸 달성하는데 전부 2개월 미만입니다. 2개월 미만이에요. 2개월 미만이고 일반 행정은 이건 노력을 하는 겁니다. 평균 한 6개월 이렇게 해요. 이렇게 되는 거 과정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고 컷이 이를 뿐이지 안에 평균을 들여다보면 평균 차이는 훨씬 더 납니다. 90점 이상은 전부 다 재경직이에요. 일반 행정은 커트라인 근처에 오밀조밀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셋이 그럼 피셋이 나는 피셋성 인간인가 아닌가 모르겠다. 피셋이 되면 내가 진입을 하고 아니면 못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그건 지금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피셋성 인간들도 처음 보면은 자료에서 40점 이렇게 나옵니다. 언어가 조금 달라요. 언어가 뭐 80점 이렇게 나오고 상황이 한 65점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는 이거 피셋이 둔재다. 나 큰일 났다. 나는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학원은 그렇게 보진 않아요. 우리가 학원에 뭘 보는가 하면 이 경사도를 보는 겁니다. 소질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쭉 올라가요. 합격선이 여기 있습니다. 소질이 좀 둔하면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요거는 안 돼요. 요거는 안 되는데 요 기간 그래도 한 6개월 정도는 투자를 해봐야 됩니다. 6개월 정도 투자해보면은 6개월을 계획하고 있는데 2달 만에 아니면 4달 만에 6개월 만에도 안 돼. 이렇게 하면은 이때는 노력이 더 필요한데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판단하시면 안 돼. 그래서 잘못하면 학생들이 기출문제 풀어보고 나는 점수가 안 나오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재경직 학생 하나 제가 이제 걱정하던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요새는 보니까 경작을 막 공부해요. 그전에는 피셋이 학원에서 한 꼴찌에서 한 150명 시험 보면은 꼴찌에서 한 2번째, 3번째입니다.
걱정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며칠 전에 그 전체 성적을 보니까 상위 2등 정도 합니다. 지금은 이제 피세층에 안 쓰고 오래 경작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이제 올라가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해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돼. 노력을 투자를 해보고 내가 거기에 맞는가 아닌가 이렇게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성적 요건인데 고등학교 때 전국 단위 경쟁을 좀 해본 적이 있다. 이 정도는 좀 필요합니다. 내가 전교에서 뭐 그래도 괜찮았다. 이거는 평범한 수준이고, 우리 학원에 작년에 제 경직이 7명인가 그렇게 합격을 했죠, 최종.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는 학력고사 전체 2등도 있고, 그 다음 12등 하는 학생이 있고, 제 경직 합격하는 성적이 1년 만에 그 친구가 3등짜리 있고 5등짜리 있고 8등, 그 다음 11등, 제일 이제 낮게 된 학생이 28등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 재경직을 하는 그 인풋을 보면은 뭐 다양하게 하는데 아웃풋은 이러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경직 굳이 가시밭길 갈 필요 없어요. 대신에 내가 수리에 밝다 이렇게 하면 재경직이 훨씬 더 수월한 기간입니다. 수월한 이제 과정입니다. 재경직이 소년 등과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되는 친구들도 뭐 21살, 22살, 23살. 작년, 이제 재작년이 됐네요. 재작년이.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요. 그때 제일 빨리 된 친구는 9개월 만에 됐습니다. 9개월 만에. 이 친구는 이제 키가 이렇게 중학교 때 작아가지고 엄마가 뭘 먹였대요. 뭘 먹여가지고 갑자기 키웠어요. 그 키가 뭐 1m 92인가 그렇습니다. 갑자기 커가지고. 그래 뭐 기흉 같은 게 있어요. 애들이 키 큰 애들이 거의 기흉이 있습니다. 가슴에. 뭐 기흉 때문에 한 달간 입원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다가 어쨌든 9개월 만에 됐어요. 재경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립외교를 할지 국제통상직을 할지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고민은 아니죠. 사실은 완전히 다른 부분입니다. 의학을 내가 잘하니까 국제통상으로 갈지 외교를 갈지 이런 부분인데 조금 다르죠. 되도록이면은 의학 부분에 특징이 있다 하면은 외교원 가는 것이 수월합니다. 이게 시험이 빨리 돼요. 국제통상 가게 되면은 일단은 5급이니까 이거 5과목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원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워낙 소수 직렬이니까 어떤 데는 많이 뽑고 어떤 데는 적게 뽑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불안정성도 있고, 그 다음에 소수 직렬은 학원이 뒷받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해야 되는데 뭐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닙니다. 고민이 되면은 외교원을 택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신림동 생활 안내 좀 해드리면은 공부 장소는 학원에 독서실로 하십시오. 시중 독서실 가지 마시고 학원에 직영 독서실이 있고 구성원이 동일합니다. 전부 5급 하는 학생들이고 가격도 시중은 뭐 15만 원, 저희들은 종합반은 8만 원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수월합니다. 훨씬 더 수월하고, 그 다음 식당입니다. 식당인데 식당은 고시 식당이 괜찮습니다. 이게 이제 수년간 고시생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메뉴들이 정갈하게 잘 이렇게 지금 수준이 올라와 있어요. 그 학교 식당, 그러니까 학식보다는 한 3배 좋습니다. 그 다음 한 끼에 3,500원씩 합니다. 한 달 월식을 끊으면은 한 20만 원 합니다. 학원을 통하면은 조금 더 싸게 하는데 한 1만 원 정도 더 싸게 합니다. 이 학생들은 하루에 3끼 못 먹으니까요. 이 학생들은 이제 물리기도 하고 하니까 그냥 식권을 사서 뭐 식당에 한 4군데, 5군데 되니까 취향에 따라 이렇게 뭐 그때그때 이렇게 사 먹으면은 식사는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 그 다음 요게 이제 연결되어 있어요. 요게 연결되어 있는데 통학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지로 와서 자취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인데 통학을 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상도동, 뭐 신림동 아니면은 뭐 이렇게 여기 가까운데 이제 서울 쪽에 가까운데 시흥이나 안양 3, 40분 거리는 통학을 하십시오. 그게 제일 낫습니다. 고시는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 응석을 좀 부려야 됩니다. 가족들한테 힐링을 좀 받아야 돼요.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먹고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 한계치를 벗어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강남, 서초, 방배, 과천, 목동. 여기가 고민해요. 옳지 말지. 근데 와야 됩니다. 와야 돼요. 이게 이제 자동차로 오면은 금방 오는데 대중교통으로 학생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차를 갈아타다 보면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1시간이면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1시간 걸려 오면은 공부 모드로 전환하는데 1시간입니다. 금방 공부가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가면은 수면 모드로 전환하는데 1시간 이렇게 되니까 하루에 4시간이에요. 또 이 지역은 공부에 방해되는 장면이 너무 많습니다. 통학하다 보면 고시생이 제일 괴롭고 힘듭니다. 근데 저 지역을 통과하다 보면 세상의 아름다운 영민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위치가 또는 처지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대비돼서 느껴짐이 오니까 집중력이 전체적으로 떨어져요. 전투력이. 그리고 고시생은 눈을 뜨니까 고시생.
밥 먹는데 옆에 고시생, 잘 때도 옆방에 고시생. 이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스님들이 왜 산속에 들어가겠습니까? 그 시선 효과 때문에 그래요. 집중력이 생활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뭐 목동 고민하다 결국 옮게 됩니다. 송파 잠실 고민하지 마세요. 제 집이 분당인데 이건 여행이고, 안암 여행입니다. 이거. 신촌 뭐 끙끙하다 옮기게 됩니다. 무조건 다 옮기게 돼. 그러니까 요 지역 학생들은 옮겨야 됩니다. 옮겨가지고 최선의 여건 조성하시고 저 지역을 통학하게 되면 일단 체력적으로 붙여요. 여름, 겨울 걸어야 되고 체력적으로 붙이면은 성적이 떨어집니다. 그럼 이게 부담이 옵니다. 계속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무조건 옮기시고 원룸인데 되도록이면 학원 직영 원룸으로 오십시오. 이게 제일 낫습니다. 이 학생, 이 학생끼리, 남학생, 남학생끼리. 그리고 이 부분은 학생들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조금 얼른 신림동 원룸들을 저희들이 좀 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학생들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일가는 요거는 여학생 중심입니다. 현재는 이제 남학생들도 있는데 지금 순차적으로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 내보냅니다. 여학생들 주로 하는데 보증금 300만 원 내면 월 38만 원인데 공과금 다 포함된 금액이고 보증금을 3천만 원 내면은 월 5만 원 공과금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건이 되면은 2번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지금 뭐 은행에 뭐 3천만 원 넣어봤자 이게 큰 돈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예컨대 한 달에 신림동에 보통 이제 원룸이 40만 원, 50만 원인데 그걸 16개월 한다 이렇게 하면 한 9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학원비가 거의 나올 정도로 이렇게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간인데 이거는 남학생 중심입니다. 왜 남학생 중심인가 하면은 약간 이렇게 비탈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거기 있으면은 오르내림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예전에 여학생도 여보니까 매일 호소합니다. 어떤 학생이 문자 보내가지고 선생님 평지를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던데. 그리고 여기는 남학생들인데 이거는 조금 더 저렴합니다. 보증금으로 치면 2천만 원, 월 5만 원 공과금 이렇게 내시면 되고 보증금 50만 원, 월 30만 원 이렇게 내면 됩니다. 학원에서는 다 멀진 않아요. 다 500m 이내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둘러보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이제 신림동네에 있는 원룸을 얻겠다 하면은 학원에 요청하시면은 또 저희들이 연결해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절대로 혼자 얻지 마세요. 혼자 얻으면은 때로는 옆방에 조선족이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밤새 게임을 하는 청년이 있기도 하고 아니면 뭐 그냥 좁은 데서 그냥 뭐 다른 일을 하는 또 젊은이들이 있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학부모 주의사항입니다. 이게 뭐가 있을까요? 이거 뭐 제가 확신되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공간으로 남겨두는데 굳이 따지면 이렇게 고시를 해야 되는 영역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까지만 오세요. 여기까지만. 안에 들어오지 마시고. 그 다음에 고시를 그만두겠다 하면은 그때는 학원의 영역이니까 여기까지만 오시고 학원하고 상의하십시오. 진입할 때 상의하시고 그만둘 때 상의하시고 또 내가 지금 공부를 잘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걱정되시죠. 걱정되시면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학부모들이 전부 다 저한테 연락하십니다. 저한테 연락하시면은 제가 맡겨 조언을 해드리고 충분히 정보를 드릴 테니까 개인적으로 학생을 이렇게 뭐 일일이 나 경험에 미쳐서 이렇게 조언한다든가 이런 것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보낼 때는 부모님들이 많이 신경 쓰시지만은 고시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버려두세요. 그냥 버려두시고 그 자율적인 부분으로 우리 애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고시 비적성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목시예요. 지목시니까 학원에 맡기시고 이제는 편해지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답이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은 이 고시 준비하면은 부모님들이 그 고시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학생들하고. 아, 이놈아, 니는 뭔데 일요일 날 지금 쉬고 있냐? 니 그렇게 해서 고시가 되겠냐? 이렇게 하는데 고시가 되자면 일요일은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일요일 날 공부하면은 죽어요, 죽어. 학원에서 토요일까지 하면은 토가 나옵니다. 매일 시험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못해요. 더 이상 못하기 때문에 일요일은 아주 편하게 쉬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고시라는 게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공부에 대한 슬럼프가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배려가 필요한데 그때 오히려 이제 압력을 가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많지는 않지만 가끔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학생 믿고 이렇게 맡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학원과 다른 부분을 이제 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그 다음에 3번입니다. 1번 불합격하면 수강료를 전액 현금으로 환불해드리고 3번은 성적 우수자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1등은 이제 50만 원을 지급하는데 1번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불 기준인데 무조건 다 들으지는 않고요. 그래서 초기는 이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중요하지 않고 본격적으로 2달을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는데 이때는 중요합니다. 이때는
시험을 100% 응시해야 되고, 그 다음 응시한 수험생 중에 100명 중에 40등을 했는데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 학원이 책임을 져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원에서 저 정도 하면 합격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 2차입니다. 2차 환불 기준인데 2차도 똑같습니다. 뭐 1순환 이때는 열심히 하는 기간이지 결정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00명 중에 70등 하면 요건 중졸, 여기는 60등. 여기는 중요한 기간입니다. 1차가 끝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2차를 준비하는데, 이때는 100명 중에 40등 하면은 그래도 떨어지면은 이건 학원의 책임이다. 이렇게 책임을 져드려요. 그리고 환불에 대한 부담을 누가 갖는가 하면은,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강사분들이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이고, 학원이 2분의 1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열심히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학원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선생님들 열심히 해야 됩니다. 환불차 많이 나오면 재산이 줄어드니까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장애가 없습니다. 저도 완전히 열려있고, 제 방 이제 원장실은 학생들이 항상 드나듭니다. 편하게 오시고 고민 부분을 해결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적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가르치는 쪽이 경쟁 요소이고, 이거는 학생 쪽이 경쟁 요소입니다. 1등 하면은 대부분 이제 200명은 넘으니까 학생들이 1등 하면 50만 원이고, 그 다음 상위 30%까지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일부러 금액이 많지는 않아요. 뭐 3만 원 이렇게 드리는 건데, 일부러 장학증서를 거창하게 줍니다. 그럼 학생들이 그걸 모아둡니다. 모아두면은 심리적으로 아, 저걸 받으면 내가 합격하겠구나 이런 안정감은 가집니다. 학원들이 그런 목적으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일반적인 생활관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용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 민감한 부분이죠. 이제 오후공채하고 외교는 조금 다른데, 오후공채를 기준으로 하면은 단가반은 일단은 돈이 많이 듭니다. 할인을 못 받으니까 돈이 많이 드는데, 종합반은 30% 정도 할인돼요. 이렇게 되고, 지금부터 1진압을 하면은 여기서 또 90만 원이 더 할인됩니다. 할인되고, 그 다음 1차 특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시다가 2층이나 5층에 이렇게 보시면은 스파르타 학습실 이렇게 해서 간판이 붙어 있어요. 2층에도 붙어 있고 5층에도 붙어 있는데, 그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시험 2달을 앞두고 우리가 학생들을 이렇게 또 모아둡니다. 강제적으로. 거기는 피셈만 계속 시험 보게 합니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그리고 오늘은 어떤 날인가 하면 외부 모의고사로 보러 전부 다 갔어요. 오늘 2층과 5층을 보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외부 모의고사 보고, 그 다음에 그걸 또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또 공부하고, 또 수요일 날 외부 모의고사를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한 달에, 40만 원이고, 총 80만 원이고, 그 다음 1차 실전 모의고사를 외부 기관에서 봅니다. 왜 그렇게 보는가 하면은, 학원에 우리가 해봤자 이제 300명 중 1등 하는 거하고, 외부에 가서 2000명 중 1등 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겠죠. 그러니까 외부 기관에 가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한 번 볼 때 4, 5만 원 하는데, 이것도 전부 다 무료로 제공합니다. 하니까, 그냥 일신압해서 지금 등록하시면은 경제적 부분에서는 대단히 이제 유용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립외교는 과목이 적기 때문에 조금 더 낮은 가격입니다. 할인 혜택, 그 다음 이런 혜택들은 동일합니다. 이게 원로 환산하면은 뭐 요 정도 금액인데, 원로는 받지는 않습니다. 원로는 받지는 않고, 원로 환산하면 저 정도 금액이다. 이렇게. 저 금액이 이제 내년 시험 끝날 때까지입니다. 여기서 추가되는 금액이, 독서실 비용. 이것 하고, 그 다음 식사 본인이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 교재값인데, 교재값은 많이 들지 않습니다. 재수학원은 때마다 이렇게 교재를 사야 되는데, 이건 그렇지 않고, 한 권을 사면 그걸 시험 끝날 때까지 보니까, 굳이 비용을 환산하면 한 달에 한 3만 원? 교재값은 크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저 비용이 이제 주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명에 장시간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